상추는 삼겹살이나 생선회를 쌈으로 싸서 먹으면 그 맛은 정말 별미입니다. 고기나 생선회뿐만 아니라 밥과 장을 넣어서 싸 먹으면 한 그릇은 뚝딱 금방 해치울 수 있는데요. 예로부터 우리나라 상추는 얼마나 우수했는지 고려 사신이 가져온 상추 씨앗은 천금을 주어야만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서 천금채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상추는 좋은 성분이 많다는 거겠죠. 상추의 좋은 성분으로 재밌는 속설을 말씀드리자면 보통 상추는 텃밭에서 키운다고들 하는데 텃밭의 유래가 상추에서 시작된 거 알고 계셨나요? 상추가 남성 전기에 좋다고 알려져 상추를 키우고 싶은데 대놓고 키우면 속물이라고 눈치가 보여서 안채 뒷마당에서 밭을 만들어 키우다 해서 유래가 된 말이 텃밭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추는 매일 먹으면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추의 대표적인 효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골다공증을 예방합니다. 상추에는 사람의 뼈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인 칼슘이 매우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상추 100g당 칼슘이 40g이나 함유되어 있어 채소 중 칼슘 함량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게다가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 A가 풍부하여 노년의 노화로 인한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노년기뿐만 아니라 성장기 어린이들의 뼈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런 상추는 현미밥, 계란과 같이 먹으면 뼈 건강에 더욱더 좋은데요. 현미밥은 뼈에 칼슘이 축적되고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며 계란은 상추에 부족한 비타민 B 성분과 단백질을 채워주고 혈액 속 칼슘 농도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효능으로는 불면증 예방과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상추는 잠이 와서 공부하는 수험생은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는 흔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얘기는 우스갯소리로 했지만 시험 기간에는 기피하는 음식 중 하나인데요. 그 이유는 상추를 따면 밑에 하얀 즙이 나오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하얀 즙에는 신경 안정작용을 하는 락토카리움이라는 성분이 있어 멜라토닌에 의한 마음 진정과 수면 효과가 있습니다. 상추는 기본적으로 차가운 성질을 지니고 있어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로 인해 올라온 열을 억제해 줍니다. 락토카리움 성분은 상추 줄기 끝부분에 많이 들어있어 불면증과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은 상추의 끝부분을 꼭 드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효능으로는 눈 건강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눈 건강을 위해 평소 루테인을 챙겨 드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상추에는 루테인 성분이 풍부하여 눈 신경과 눈의 점막 보호, 안구 건조 예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추에 함유된 풍부한 비타민 A 성분은 시력을 보호해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루 상추 한 주먹 정도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변비를 개선시켜줍니다. 변비는 소화 과정 후 배출돼야 할 찌꺼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면 몸속에 독소가 쌓이는 것입니다. 독소가 쌓이게 되면 부피나 얼굴 등의 트러블이 생기고 피부톤을 어둡게 만드는데요. 상추를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피를 맑게 해주고 해독작용에 도움을 주며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배변을 촉진시켜 변비와 피부 트러블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건강한 피부를 유지시켜줍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상추는 몸속 독소 배출에도 효과가 있는데요.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몸속 쌓여있는 독소를 배출해주며 상추의 비타민으로 인해 피부를 탄력 있게 해줍니다. 또한 상추는 95%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촉촉하고 윤기 있는 피부를 만들어줍니다. 마지막 효능으로는 임산부에게도 도움이 되는데요. 상추는 다른 채소에 비해 필수 아미노산 성분 외 체내 산소를 공급해주는 헤모글로빈의 구성 성분인 철분이 풍부해 빈혈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임산부 빈혈에 도움이 많이 되고 모유 분비를 촉진시키는데요. 철분에 칼슘과 엽산이 풍부해 유산과 기형아 방지를 해줍니다. 임산부들은 상추씨 차를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하고 개선해주는 상추. 좀 더 맛있고 영양 많은 상추를 고르는 방법과 세척법을 알려드릴게요. 상추는 색이 선명하고 윤기가 나는 것이 좋습니다. 잎은 연하면서 도톰하고 손바닥 정도의 크기가 적당합니다. 특히 줄기 부분을 잘랐을 때 우윳빛 액즙이 나오는 것이 신선한 것이며 축 처지거나 가장자리가 변색된 것은 장기간 보관되었거나 신선도가 떨어지는 것이므로 피해야 합니다.
물이 닿았을 경우 쉽게 무르고 빨리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세척된 상추는 냉장 보관된 것을 골라야 하며 상추를 오래 보관하려면 물에 씻지 않아야 합니다. 상추는 물에 2분 동안 담가두었다가 물속에서 상추를 저으며 씻은 후 흐르는 물에 30초가량 씻는 것이 좋습니다. 물에 담가둘 때는 보통 식초를 넣으실 텐데 항균 효과가 있는 마늘을 1개 정도 다져서 넣으면 더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상추는 통증을 일으키는 성분이 있어 통풍 환자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열을 내리는 차가운 성질이라 몸이 차갑고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은 주의하셔야 하며 혹시나 너무 많은 상추를 먹고 설사나 배가 더부룩해지는 증상이 나타날 경우 생강즙을 마시면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의 놀라운 효과. 간헐적 단식이 유행을 타면서 많은 분들이 그 놀라운 다이어트 효과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간헐적 단식은 정해진 시간 동안만 칼로리를 섭취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단식을 해 대사의 전환을 유도하는 식이요법입니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는 하루 중 16시간 금식하고 남은 8시간 동안 원하는 음식을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원시시대부터 우리 몸은 식량이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에너지를 몸에 저장하게끔 진화했습니다. 식사를 모두 에너지로 소진하지 못하면 1차적으로 글리코겐 형태로 변해 간과 근육에 저장됩니다. 하지만 에너지는 지방 형태로 저장해 두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남은 당은 지방세포에 저장되지요. 그런데 인체가 8시간에서 12시간 이상의 공복을 통해 간에 저장된 포도당을 모두 소모하면 체지방을 분해해 케톤체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이 현상을 대사전환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바로 간헐적 단식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간헐적 단식이 알려진 것처럼 다이어트 이외에도 다른 놀라운 효과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첫 번째, 체중 감량. 먼저 간헐적 단식이 어떤 방식으로 체중 감량을 돕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인체는 8시간의 공복 이후부터는 탄수화물을 연소하는 것에서 지방을 연소하여 케톤을 사용하는 것으로 변화합니다. 바로 이 현상 때문에 음식을 먹으면서도 지방이 줄어들어 체중이 감량될 뿐 아니라 세포의 건강이 회복되는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먹을 것이 부족해 공복 시간이 길었던 고대 인간이 생존을 위해 진화한 결과입니다. 실제로 존스 홉킨스 대학의 매티슨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비만인 청중년층을 대상으로 간헐적 단식을 시행해 본 결과 세포의 건강 상태가 좋아졌으며 축적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신진대사의 교환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두 번째, 당뇨 예방. 우리 몸은 췌장에서 생성하는 2가지 호르몬, 인슐린과 글루카곤에 의해 혈당을 조절합니다. 인슐린은 세포가 혈중의 당분을 에너지원으로 쓰게 하여 혈당을 낮춰주고 혈당이 낮아지면 글루카곤이 분비되어서 혈당을 올려주는 것이죠. 과도한 영양 섭취로 인해 혈당이 높으면 인체는 많은 양의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런 현상이 만성적으로 일어나면 세포가 인슐린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내는 것에 둔해져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간헐적 단식을 하면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고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당뇨 환자는 간헐적 단식을 하면 안 됩니다. 간헐적 단식은 당뇨 환자의 저혈당 위험을 높이고 저혈당이 발생했을 때 인슐린 사용을 건너뛰면 케톤산증이라는 심각한 급성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세 번째, 노화 방지 수명 연장. 단식 시간이 길어져서 세포가 영양소 결핍 상황이 되면 세포는 자신의 단백질을 분해하거나 불필요한 세포 성분을 스스로 제거하여 영양분으로 이용하게 되는데
이것을 자가포식 또는 오토파지라고 부릅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오스미 요시노리에 의해 밝혀진 자가포식 현상은 아주 흥미롭게도 노화되고 손상되어 폐기될 세포들은 노폐물로 배출하는 게 아니라 다시 재활용해서 에너지로 쓰거나 새로운 단백질로 생성해냅니다. 즉, 노화 방지와 수명 연장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죠. 또한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촉진되는데 성장 호르몬은 성인의 근육을 발달시키고 지방을 분해하며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므로 항노화 미용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 암 예방. 간헐적 단식을 통해 케톤체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면 세포, 미토콘드리아, 수리 및 기능이 향상되고 암세포 형성이 저지된다고 합니다. 또한 암세포는 포도당이 주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단식을 통해 포도당이 공급되지 않을 때 굶주리고 스트레스에 빠지고 쉽게 죽을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다섯 번째, 인지 기능 향상. 인간은 대부분의 시간을 음식이 부족한 환경에서 살았는데 이 때문에 효율적으로 식량을 얻기 위해 인지 능력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반대로 만성적인 과잉 섭취는 인지 능력을 떨어뜨리고 측두엽의 크기를 줄이게 됩니다. 그 예로 과잉 섭취로 인해 발생하는 비만과 당뇨병은 알츠하이머 치매의 위험 요인이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간헐적 단식으로 케톤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에 뇌가 적응하면 신경세포의 성장과 분할을 돕는 뇌유래 신경성장인자의 분비가 증가합니다. 간헐적 단식은 칼로리를 계산하거나 음식을 가릴 필요가 없어 쉽게 도전해 볼 만은 하지만 이것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일단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 임산부, 모유 수유하는 여성, 당뇨병 환자, 섭식장애의 질병이 있는 사람은 하지 말거나 의사와 상의 후에 시도해야 합니다. 또한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당분을 폭식하면 힘들게 굶은 효과를 상쇄해버리고 나중에 폭식을 멈추지 못해 요요가 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간헐적 단식의 놀라운 효과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자신의 몸에 맞는 방법인지 잘 알아보고 시도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